안녕하세요. 치주과학 교실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포괄치과 진료학의 원내생을 위한 치주진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내생으로서 진단을 하려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본과 1, 2학년 동안 그 많은 학문적인 지식을 쌓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든 디테일한 부분부터 전체적인 부분까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내생으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임상에서 경험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치주 진단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내생으로서 진단할 때 제일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들을 좀 얘기 드리면서 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좀 어색했습니다.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는 아닌데 천주교에서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어떤 양쪽 비슷한 사진인데요. 성당 안에서 이런 제사상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제 차례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명절에 조상들이 하는 그 우리의 전통 문화인 차례 문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약 100년 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하죠. 그 기간 동안 이게 문화 속에 들어가고 전통 문화와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편안히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전통 문화들이 안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종교가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끝에 있는 교리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 문화 안에서 잘 융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교적인 면에서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좋은 종교이지만 코란에 있는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돼, 이래야 돼 라고 하다 보면 종교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하는 원내생이 하는 치주진단의 흔한 오류가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레벨을 기준해서 질환의 유무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인라지먼트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0으로 그냥 디폴트를 해버리다 보니까 과대평가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흔히 있고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헷갈리냐? 우리가 1999년 치주 진단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환자를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질환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경험이 많지 않고 치주 환자를 많이 본 경험들이 정말 적기 때문에 이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검사를 받지? 하고 문을 딱 피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체계가 너무 복잡한데 굉장히 심플하고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가 1, 2mm냐, 3, 4mm냐, 5mm냐에 따라서 인시피언트, 모더레이트, 어드밴스드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얼마나 명료해 보여요. 그것과 함께 같이 나왔던 게 30% 이상이냐 이하냐. 굉장히 수학적이고 수학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관점에서 쉽게 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진단을 적용을 하기가 쉬운 거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가 있네? 숫자가 내가 측정해놓은 것과 같아? 라고 하다 보니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환자를 한번 볼까요? 이 환자는 이런 식으로 프루빙이 측정이 됐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루빙 측정 값이죠. 여러분들이 상호 실습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보통 한 1, 2mm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2, 3mm 정도가 이제 평균적입니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리세션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오버그레스를 어떻게 측정해서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를 정할까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CJ는 보통의 경우에 치은 안쪽에 있죠. 서브징지발 스페이스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몇 미리가 오버크로스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레벨을 측정하려면 그걸 명확히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이걸 고민한 건 아니고요. 왜 이제서야 이걸 고민했는지는 참 이해가 안 가지만 1999년에 발표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했고 학술적으로도 디베이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큰 집단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99년 그 진단 체계를 계속 끌고 가는 과정이었는데요. 2015년에 미국 치주학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반성문 같이 이렇게 문헌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이걸 좀 개선해 보자라고 했던 그 결과 보고서 같은 건데 거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는 매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가 CJ를 측정을 하려면 가끔은 텍타일 센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약간의 게스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대략 이쯤일 거야 라는 그런 검사 수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1, 2mm, 3, 4mm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지발 마진을 항상 0으로 설정해 놓으니 CJ가 훨씬 더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0으로 맞춰놨다 보니까 3mm, 2mm, 3mm 프로빙이 그대로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가 돼버리면서 결국에는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내생 진료실에서는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측정을 하면 디폴트 값을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자동 계산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쓰라고. 그랬더니 그런 과도한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자동 계산이 안 됩니다. 좀 불편하지만 프로빙을 측정하고 리세션을 여러분들이 적은 다음에 자동 계산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측정해서 계산하는 만큼을 넣어야 됩니다. 리세션을 측정할 수가 없다 그럼 비워놓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프로빙을 쭉 적은 다음에 쭉 적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리세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나지먼트가 얼마고 리세션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를 정확히 측정한 걸 믿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예시로 나왔던 18번 같은 경우는 좀 믿기가 어렵죠. 프로빙 접수가 되게 얕은 3mm 이내의 환자에서 리세션이 없다 라고 했을 때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를 똑같이 3mm로 할 수 있느냐 매우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경우는 쓰지 않고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예 비워놓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CJ가 잘 안 보이는 곳은 무조건 측정하지 말아야 되나요? 사실 파괴가 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측정해놓고 변화량을 어쩔 수 없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2015년에 아까 그 TFT 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었는데요. 무엇 하나 딱 이겁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기준은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가 1, 2mm냐, 3, 4mm냐, 5mm냐에 따라서 진단명을 나누는 건 맞지만 이것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일정의 괴수웍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일단은 방사선적인 골 파괴 양상, 그 다음에 BOP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 다음에 프로빙 뎁스의 두께, 뎁스 양에 따라서 좀 우리가 이거를 모디피케이션하고 참고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진단 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참고해서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를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그 치주 진단에서 흔한 오류는 무조건 크로닉 페리돈타이티스 혹은
이거는 좀 심한데, 이거는 좀 나이도 어리고 한데, 그래서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진단 내리는 것이 우리한테 또 하나의 오류이기도 한데요. 자, 이 환자를 봅시다. 이 환자는 한 번도 양치질을 하면서 피가 난 적도 없고요, 아픈 적도 없고 부은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증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환자인데요. 이렇게 내원을 했을 때 리세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리세션이 심하면 우리가 걱정했던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를 측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프루빙을 합니다. 리세션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우리가 텍타일 센서로 대략의 범위를 측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가 이렇게 측정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버그라스 있는 1mm 이런 거는 좀 뺀다 하더라도 리세션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5mm, 4mm, 3mm, 또 3mm 뭐 이런 4mm 이런 것들은 다 로스가 정확히 측정이 된 거고, 그렇다면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면 로컬라이즈든 제너럴라이즈든 어쨌든 이 상태만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뭐 제너럴라이즈드, 모더레이트 혹은 어드밴스드 페리오돈타이티스 이렇게 진단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사실 이런 오류가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한 번도 증상이 없었거든요. 염증의 양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리오돈타이티스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 깊으니까 큐렛을 할 수 있을까요? 나쁜 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진단 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 이거를 절대 보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안쪽에 보면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징기발 리세션이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징기발 리세션이라고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염증도 없고 지금 현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코랄 핑크에 부어있지도 않고 건강한 상태의 치은이니까요. 또 하나의 오류, 마지막 오류입니다. 치주 진단 오류 중에 치료를 다 끝내고 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명을 내릴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프루빙 차팅을 제가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참고를 해보면 Generalized Moderate Periodontitis였습니다. Chronic Moderate Periodontitis였는데 이 환자를 다 치료하고 나서 굉장히 염증도 가라앉고 하다 보니 리세션도 있고 파필라도 로스트가 되어 있긴 했지만 현재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유지관리 환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 환자가 만약에 제가 보지 않고 어떤 다른 선생님의 환자로 초진을 왔다. 그러면 프루빙을 해보고 리세션을 측정해보고 나서 이거는 Generalized Chronic Moderate Periodontitis다 라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를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맞아 보이지만 이 환자는 아까 환자처럼 염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 진단체계에서 큰 그림들, 피겨를 보면 건강한 거 외에 징지발 디지즈, 그 다음에 페리오돈탈 디지즈 이렇게 나눠서 두 개의 병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 외에도 이런 진단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TFT가 얘기했던 2015년에 그 팀에서 제안했던 부분도 강조하는 부분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Reduced Periodontium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내려가 있는데 건강하다 그러면 Healthy but Reduced Periodontium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염증은 있는데 프루빙덱스가 좀 얕아 그래서 치은염에 가깝다라고 하면 Reduced Periodontium with Gingivitis 이렇게 진단명을 내리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서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나눠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디시전 트리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그 아까 1999년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질환 체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고요. 대략적인 양상을 나타낸 건데 자 우리가 진단하고 있는 징지바이티스, 페리오돈타이티스 이 타이티스라는 게 뭔가요? 염증이라는 얘기죠. 일단 이 염증은 염증인데 어디에 국한되어 있느냐
치은에 국한되어 있으면 징지바이티스, 그리고 치주 조직까지 이환되어 있으면 페리돈타이티스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염증은 뭐냐? 치은의 발적이나 부종, 그 다음에 혹은 피가 나거나 아니면 검사할 때 피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양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먼저 판단하시고요. 만약에 염증이 없다, 그러면 어태치먼트 로스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죠. 만약에 없으면 그냥 헤어스티 징지바 이렇게 진단명을 내리시면 되고, 만약에 어태치먼트 로스가 있는데 염증이 없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헤어스티 징지바 위디우스트 페리돈티움 이렇게 진단명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태치먼트 로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치은에 국한된 징지바이티스, 그 다음에 있다면 프로빙덱스에 따라 또 나뉘겠죠. 나뉘어서 프로빙덱스가 만약에 3mm 이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얕은데 염증만 있다. 근데 어태치먼트 로스가 있다라고 하면 리디우스 페리돈티움 위드 징지바이티스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잘 판단하셔서 징지바 리세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빙덱스가 굉장히 깊다, 3mm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크로닉이든 어그레시브든 페리돈타이티스 진단을 내리시면 될 거고요. 어그레시브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굉장히 나이가 어리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인터루킨 1과 관련한 어떤 특정한 특징들을 가졌을 때나 어그레시브라고 우리가 진단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리돈타이티스 진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시피언 모레이트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를 1, 2, 3, 4, 5mm 이상 이렇게 나눠서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확한 건 1, 2, 3, 4, 5mm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걸만 가지고 바로 위에 걸 바로 진단명을 내렸다라고 하면 수많은 것들은 우리는 다 무시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흔한 오류는 뭐였냐?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염증 양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보시고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로스와 프로빙덱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애매한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나 프로빙덱스, 그 다음에 DOP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참고로 해서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내생들이 하는 치주 진단에 대해서 흔히 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바람을 하고요. 앞으로도 원내생 진료실에서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훌륭한 진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